만화 잘 그리려면 뭐 잘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쭤보면요, 그림 잘 그려야 된다. 근데 저는 그림 잘 못 그립니다. 저는 공대생이고 직장 생활 딱 5년 하고 33세 벤처기업 창업했습니다. 제가 벤처기업 창업했을 때요, KBS, MBC, SBS 방송 3사가 제 개인 프로를 20분씩 다 내보냈습니다. 주변에서 대박 났다, 떼돈 벌었다. 그런데 3년 만에 망했어요. 3년 만에 망하고 나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서울에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요, 대한통운 택배회사 박스 물건 내려다녔고, 일당 4만원짜리 노가다 뛰어다녔고, 그리고 서울시 길거리 대로변 노점에서 리아카 끌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도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제가 다 겪고요, 나이 40 정도 됐을 때 다시 회사가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0 되니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인생을 80으로 봤을 때 40이면 절반 살았는데 내가 느끼고 배웠던 것들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자. 교과서에서 없는 실제 체득했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자. 이렇게 해서 경험을 나눠주려고 나이 40에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대생이라서요, 글을 잘 못 써요. 맞춘 것도 다 틀고. 그런데 열심히 썼더니 또 책이 되고. 그리고 이런 생각했어요. 40살이면 제가 15년 전인데 15년 전에 대한민국에 스마트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 들어오기 전에 혼자 이런 생각했어요. 앞으로 문명의 발달 속도로 보았을 때 사람들 책 보기 힘들겠다. 그러면 내가 전하고 싶은 모든 생각을 글로 쓰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책 안 볼 건데 한 장으로 끝내자. 이렇게 마음먹고 제 모든 생각을 한 장으로 끝내려고 택한 게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려서 어떻게 했냐. 개념이 있으면요, 손으로 종이에다 그렸을 거야. 그 개념이 없어서 모니터 쳐다보고 마우스로 그림판에서. 집에서 마우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안 됩니다. 너무너무 안 됐어요. 사무실에서 디자이너 불렀어요. 너 어디서 그리니? 저희 디자이너가 저한테 포토샵 배우래요. 앉아봐, 해봐. 얘가 가르쳐 주는데요, 포토샵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때 40에요, 여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안 되겠다. 이 기능 다 배워서 그림 그리다가 50살 넘어간다. 무시하고 1+1만 가르쳐. 이렇게 해서 나이 40에 포토샵 기능 딱 4가지 배웠습니다. 선 그리기, 선 지우기, 글씨 쓰기, 색깔 지우기. 이걸로 그려요. 공대생이 집에서. 그런데 제가 그린 그 그림들을요,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대기업들, 삼성, 현대, 롯데, CJ, 이 나라의 모든 대기업들이 제 그 그림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남의 그림 공짜로 못 가져가니까 돈을 주겠대요. 그래서 돈 준다고 계산서 끊어달라고 해서 만든 게 여기 있는 카툰 경영연구소 해서, 이거는 말만 연구소고요, 여기는 직원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 아무것도 연구 안 해요. 아까 여기 명함 주셨는데 제가 명함을 못 드렸어요. 왜? 명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코로나 뜨기 전에요, 2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떴는데, 코로나 뜨기 전에 저는 무서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무서웠냐? 원래 1월 10일 날 구글로부터 이메일 받았어요. 이메일 받았는데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 구글이요, 저한테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최윤규, 네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 가서 뭐 했는지 가르쳐 줄게. 제 개인 정보를 구글이 저한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구글요, 아주 지도까지 보냈어. 이렇게요. 근데 구글 얘네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이거 일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영토예요. 동해. 제가 작년 1년 동안 다닌 거, 독도, 울릉도, 제주도 포함해서 지도만 보냈냐, 도표까지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작년 1년 동안 걸어 다닌 시간, 자전거 탄 시간, 버스,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한 시간, 이렇게 해서 제가 1년 동안 총 이동거리가 73,718km, 지구 1.8바퀴, 갔던 도시는 83곳, 장소는 220곳.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왜냐? 얘네요, 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일개 기업, 외국의 일개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무섭죠? 이런 일 왜 생기냐?
저 같은 사람들요, 핸드폰 개통할 때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빨리 쓰겠다고 동의, 허용, 일괄 동의,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놨더니 구글은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사진 하나 찍으시죠. 경치 좋다고 오늘 이 기념사진 여기서도 하나 찍으시죠. 여러분 핸드폰에만 그 사진이 저장될까요? 그렇지 않죠. 설정 잘못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클라우드 계정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찍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요, 구글이 그 정보를 가져가는 게 싫어서 이 이메일 받은 전화번호 제 핸드폰 쓰는데 지장 없는 한에서 구글 계정 삭제해버렸습니다. 혹시 사장님들 끝나시고 나서요, 핸드폰 한번 앱 들어가서 설정 한번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도움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구글 코로나 일어나니까요,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구글이요, 너희들 국민들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휴일날 어디 가서 제일 많이 모여 있는지 알려줄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메일 받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안 돼서 이 사건 터졌습니다. 배우 주진모 핸드폰 해킹 사건. 주진모 저하고 비슷했나봐요. 이 친구도 핸드폰 개통할 때 아무 생각 없었죠. 일괄 허용 해놓으니까 모든 게 다 저장돼. 그런데 이 친구는요, 저보다 더 무지했던 것 같아요. 얘는요, 지 문자 사진까지 다 저장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진모하고 문자 같이 했던 장동건까지 엮여지고 무서운 거죠. 삼성전자 발빠르게 대응했어요. 이건 삼성 핸드폰 잘못 아니야. 주진모, 네가 계정 관리 잘못한 탓이야. 강의 끝나면 꼭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로 하면 여러분들 개인 데이터 주십시오. 그러나 일개 외국의 회사가 그게 싫으시면 저처럼 지우십시오. 자, 그리고 2월달 코로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코로나 무서워요. 자, 코로나가 무섭다 보니까요, 제가 아까 보시면요, 작년 1년 동안 다닌 곳이 220곳입니다. 그럼 강의는 몇 번 했을까요? 1년 동안. 한 번 간 것도 있고, 두 번 간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평균 1년에 300번 이상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빴던 사람인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모든 강의가 취소됐어요. 뭐 할까요, 그럼?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출판사하고 계약될 책 쓰기로 계약해놨는데 못 쓴 게 있었어요. 잘 됐다. 책이나 쓰자. 이렇게 해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딱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쓴 책이 아까 표지에 노란 표지 보셨습니까? 융합의 탄생. 그게 한 달 만에 쓴 거예요. 한 달 만에 쓰고 4월 편집하고 5월 달에 출간하고 그리고 나서요, 4월 1일부터 강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집합 강의였을까요? 아니에요. 원격 강의예요. 줌을 통한 원격 강의. 자, 4월 1일부터 강의를 인터넷으로 원격으로 줌으로 강의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요, 4월 1일 그 이전까지요, 줌으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줌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화상회의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런 제안 들어오면요, 전 대부분 거절 안 합니다. 하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실수하면서 그렇게 배워요. 해서 첫날 10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 더 해봤습니다. 150명, 150명. 총 해본 건 3번. 자, 줌을 통한 인터넷 원격 강의 딱 3번 해봤어요. 3번 했는데 모 연수원에서 전화 왔습니다. 코로나로 강의 없을 텐데 요즘 뭐 하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원격 강의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연수원에서 오후에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자기네 연수원도 원격 강의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네 직원들 중에서 원격 강의 해본 사람이 없대요. 경험이 없대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전문가 같은데 와서 직원들 좀 가르쳐 달래요. 이런 제안 오면 제가 좀 전에도 거절 안 한다 그랬잖아요. 가요. 가는데 어차피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걸 눌렀을 때 어디로 연동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요. 가는데 이번에는 나도 잘 모르지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욕먹지 않으려고 조금 더 공부하고 갑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왔는데 그날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보다 실력과 능력이 10배, 100배 이상 절대 뛰어나지 않다. 그냥 3번 더 해본 거예요. 그 정도면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지. 앞으로 여기 오는 수많은 강사들,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그냥 여러분보다 3번 더 해본 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 생각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원격 강의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뭘 느꼈냐? 자, 만약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9시에 끝나잖아요. 만약에 10시에 강의가 있다. 근데 원격 강의다.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원격 강의를. 서울 강남에서 점심 먹고 미팅하고 2시부터 원격 강의 하자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원격 강의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제가 찾은 공간들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9시 끝나고 10시부터 원격 강의 하려면 그래서 고민했던 장소들이요. 이런 장소들이에요. 스터디 카페. 커피숍처럼 되어 있지만요. 2인실, 3인실, 4인실 칸막이 되어 있고 인터넷 빵빵 터지고 그런데 이런 장소들도 젊은 애들 많은 곳에 있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민한 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유튜브 뜨고 동영상 뜨고 세대가 바뀌는데 지금 스마트 경영 포럼도 마찬가지죠. 이제 영상 촬영은 점점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애들은 그런 공간이 점점 필요할 텐데 그 공간 어디서 확보할까? 맨날 찾으러 다녀야 되나? 이 스터디 카페보다 더 많이 있는 공간들 그렇게 고민한 그 다음 제가 찾은 공간이요. 바로 교회였어요. 주변에 있는데 낮에는 놀고 있는 공간들. 그런데 교회는요. 코로나 때문에 안 빌려줄 거고 또 하나 교회는 수익 사업을 하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고민한 게 자 그럼 교회보다 더 많아. 우리 주변에 바로바로 있어. 어느 동네나 다 있어. 그런데 낮에 펑펑 놀고 있어. 해서 고민해서 찾은 게 바로 이 공간이었어요. 노래방. 자, 이 노래방을요. 지금 같은 어두침침한 이런 분위기 말고 노래방인데요. 스타벅스 분위기. 환하고 깨끗하고 초등학생 애들이 들어가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데 낮에는 비어있고 방음 잘 돼 있고 칸막이 다 돼 있잖아요. 인터넷만 잘 터지고 노트북만 한 권 들어가면 이 나라 청춘들 젊은 애들은요. 그 자리에서 원격 강의, 동영상 촬영, 유튜브 광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자, 이 모든 과정들도 제가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면서 발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은요. 사물을 봤을 때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지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지역의 충청도의 리더십입니다. 그럼 리더는 미래를 읽어내는 눈을 어떤 식으로 가질 건가?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생충 영화 많이 보셨죠? 이 기생충 영화에는요. 계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생충 영화 속의 계단은 뭘 의미할까요? 계단. 계급은 제가 적어놓은 거고 이 영화 속의 계단은요. 빈부격차, 사회 구조적인 문제, 신분 상승의 욕구 이 모든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영화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는데 나는 줄거리 따라가기도 바쁜데 계단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있더라고요. 봉준호 감독. 이 사람 자기가 만든 영화 속에 계단의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샘플로 본 영화들은 어떤 것들이냐? 이런 영화들이에요. 몇 년도냐? 55년도, 60년도, 63년도 영화.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봉준호 감독 저보다 나이 어립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 만들기 한 2달 전부터 갑자기 50년대 영화부터 쌓아놓고 보기 시작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봉 감독 20살 때 저 영화를 볼 때 30살에 이 영화를 보고 나이 40살에 또 다른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보는 그 시점에 떠올랐던 계단의 이미지를 스크랩하거나 모아뒀었겠죠. 그렇게 축적된 자기 자신의 계단의 데이터를 지금 끄집어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더라도 의문은 계속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계단이 보이는 거야? 영화 보다가. 이 생각의 차이, 그건 어디서 오는 걸까? 나랑 말씀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화 속에 보면요. 여기 스님 2분 손에 짝대기 들고 있죠. 자, 땅바닥에 적어요. 뭐라고 적냐? 이렇게 적습니다. 비읍 시어대요. 뭐라고 적은 것 같아요? 땅바닥에 이거? 뭐 같아요? 회장님은 뭐 같습니까? 보고 싶다.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 있어요. 이 두 사람요. 이렇게 적어놓고 둘이 생각이 달라. 한 사람은 보고 싶다. 한 사람은 보기 싫다. 똑같은 걸 보는데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셨어. 일찍 오시고 차 몰고 여기 오셨잖아요. 집에서 출발할 때는 달라도 여기 호텔에 가까워 올수록 여러분들 거의 똑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아침에 와서 초장까지 먹고 똑같은 강의를 듣고 있는데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지만 다른 거예요.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게 4차 산업 이후의 세상이야. 그리고 그 4차 산업 이후 스마트한 세상, 그런 얘기, 관점에 대한 얘기하면서 왜 계단을 얘기하고 비읍기읍 시어띄어? 이게 트렌드라서 그래요. 에이, 뭐 이게 트렌드야. 트렌드 맞아요. 우리가 보는 모든 영화 속에는요, 반드시 그 시대 트렌드, 가치관, 주제의식, 사회 문제가 무조건 담겨 있어요. 에이, 그래도 이게 트렌드야. 맞다니까요. 자, 오늘 다시 사무실 돌아가시기 전에요. 사무실 1층에서요. 편의점 한번 들리십시오. 편의점 가면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거 레알 반박 불가. 이거는요, 인정, 인정. 저와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이게 뭔지 몰라서 사먹지도 못해. 근데 웃기죠? 이러한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요, 횡단보도 앞에 서서 맞은편 쳐다봤어요. 맞은편 앞에 가게 간판이요. 이건 파리바게트. 이건 뭐예요? 무슨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웃기죠? 이 미세한 트렌드들이요, 저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제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이는 친구들은요, 바로 제품 만들어. 이딴 식으로. 그래서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요거는 이것도 생각대로 보여요. 지난주에 왕십리에서요, 모임 하는데요, 우리 옆 테이블에 남자 4명 앉아서 밥 먹다가 이거 얘기하더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생각대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서방님, 어떤 사람은 씨발놈. 똑같은 걸 보지만 절대 똑같지 않다. 지난주 왕신님 모임 할 때요, 남자애들은요, 그 골목 뒤에 위치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남자애들은, 야야, 그 어디야? 그 골목 어디쯤이야? 그러니까요. 남자애들은요, 호프집 뒤로 와. 근데 여자들은요, 그러지 안 가르쳐 주더라고. 더 쉽게 가르쳐 줘요. 스타벅스 뒷골목이야. 웃기는 건요, 저는 그 장소 찾아갈 때까지 스타벅스 매장을 못 봤어. 눈 뜨고 다니면서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아도 절대 똑같지가 않다. 꼰대 인티리라는 드라마에서 영탁 씨가 꼰대 라떼 불러요. 이게 트렌드를 읽는 사람들은요, 바로 제품 만들어요. 지금 팔고 있어요, 꼰대 라떼를. 이런 것들. 부부 세계, 이 1탄에서요, 아들이요, 아빠 생일날 생일 카드 만들어요. 저 이거 엽서나 카드 만들어서 뒤에 편지 써주는 줄 알았어. 이걸로 뭐 만들었습니까? 케이크 만들어요. 또 케이크. 웃기죠? 세상이 그래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대량 생산, 똑같아도 상관없어. 새 것만 입으면 돼. 지금은요, 똑같은 거 싫어해요. 그 트렌드들을 감독들은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리더가 되고, 그게 눈에 보이니까 감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진의 제목은 뭘까요? 고등학교 급식 사진. 제목 딱 보여드리면요, 영화 본 사람은 웃어요. 영화 못 본 사람은 못 웃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4차 산업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여러분께서 어떤 책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4차 산업에 대한 책을 읽으면요, 단어 3가지는 반드시 나와. 창의, 융합, 빅데이터. 그리고 어떤 책은요, 단어 2가지 더 나와요. 클라우드, 인공지능. 그러나 어떤 단어가 나와도 상관없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빅데이터. 대통령 엊그저께 발표했죠. 뉴딜. 뉴딜의 핵심 DNA 뭡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AI.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은 빅데이터. 데이터 있으면 반응하고, 데이터 없으면 반응 못하고, 영화 봤으면 웃을 거고, 못 봤으면 못 웃을 거고. 그 눈의 차이가 심해지는 시대. 사자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 속에 이 두 사람 주인공 짜장면 시켜 먹어요. 짜장면 배달 누가 했을까요? 짜장면 배달을요, 얘가 해요. 여자애가, 진주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 속에서 짜장면 배달거 남자요, 여자요? 남자. 그럼 감독이 웃기려고, 장난치려고? 아니에요. 트렌드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작년하고 올해요, 설문조사 했어요. 20대, 30대 설문조사 4번에 걸쳐서 20, 30대 결혼할 거니 안 할 거니? 57% 결혼 안 한대요. 대한민국은요, 10년 안에 1인 가구 천국 됩니다. 그러면 1인 가구는 남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죠. 여자도 늘어납니다.
뉴스 한번 보십시오. 20대 아가씨 퇴근길에 집에 가는데 어떤 놈 따라와서 문 손잡이까지 막 돌려보고 가. 이것도 무서운데 23 아가씨가 혼자 사는데 뭐 시켜 먹을 때마다 남자 배달원이 와서 나 혼자 사는 거 확인하고 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 그래서 제가 장담할게요. 앞으로 3년 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배달의 민족, 여기와 배달통, 이 나라 모든 배달 앱은 뒤에 조건 달릴 거야. 여자가 배달해 주세요. 500원 더 낼게. 장난 같죠? 근데 웃기는 건 지난 20년간 제가 이렇게 장난처럼 했던 말들 중에 80%는 현실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게 더 웃겨요. 1년 전에요. 알바생 모아요. 무슨 알바생이냐? 방귀 소리 크거나 냄새가 심한 알바. 국내 한 의료연구소 방귀 팬티 실험. 면접 볼 때 방귀 소리 측정을 위해 본사에 방문해 주셔야 된다. 면접 시 원활한 방귀 배출이 가능해야 된다. 측정 소리는 90dB. 천둥 소리가 90에서 130dB. 면접만 통과하면 지속적인 재택근무 가능하고 시급은 2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회사 가서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부르면 가서 방귀 한 번씩만 껴주면 2만 원씩 줘. 2020년에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지금요. 혹시 재능 있으신 분 신청하시고요. 집에서 부엌으로 전화 오면요. 전화기 대고 방귀 한 번씩만 껴주세요. 2만 원씩 줘요. 2020년에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부터 15년 전에 제가 컴퓨터 마우스로 그림판에서 그림 그린다 그랬잖아요. 나이 40에 그림 처음 그릴 때 연습삼아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그림이냐? 이 그림이에요. 15년 전에. 이렇게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요. 네가 지금 초등이야? 웃기죠? 제가 그 당시에 뭘 하면요. 다 욕하고 비난했어. 그런다 시간이 지나면요. 이 방구 팬티까지 현실이 되는 시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하면 자꾸 현실이 된다고. 이런 건 마음에 드세요? 별로세요? 자, 코로나 때문에 뜬 게 있어요. 뭐가 떴냐? 쿠팡 떴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정희 회장이 3조 5천억 투자했는데 망하려고 하다가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뜬 게 배달의 민족.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뜬 게 넷플릭스. 넷플릭스 작년 2만 동안 해도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는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얘기하세요. 되게 좋대. 장점이 있대요. 광고가 하나도 없대. 정말 맞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광고 하나도 안 나와. 그럼 과연 그럴까? 제가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요, 운동장에서 보는 축구 경기와 집에서 보는 축구 시합이 좀 달라요. TV로 집에서 축구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보십시오. 골대 옆에 신한카드 GS샷 광고판. 운동장에는요, 골대 옆에 광고판 없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요, 코너킥 하다 다 다쳐요. 이 광고판은 뭐냐? 집에서 TV로 보는 사람들 눈에만 보는 그래픽 광고판이에요. 이 똑같은 원리가 넷플릭스 들어가 있어요. 넷플릭스 영화 보러 들어가면요, 로그인 해야 됩니다. 로그인 하는 순간 남자인지 여자인지 20살, 30살, 40살인지 몇 살인지까지 다 알아요. 이렇게 해서 로그인해서 딱 들어오는 친구가 20살이다. 그러면요, 영화 볼 때요, 주인공 옆에 콜라 광고, 30살이다. 컵라면 광고, 40살이다. 짜장면 광고. 촬영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렇게 진행돼요. 자, 이게 원판입니다. 벽에 아무것도 없죠? 영화 보러 들어온 애가 20대다. 이 벽에 콜라 광고. 30대다. 아가씨다. 보석 광고. 40대 아줌마다. 김치 냉장고 광고. 광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자, 그럼 4차 산업 이후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게 창의, 융합, 빅데이터. 빅데이터 중요하다고 설말씀드렸고, 그럼 창의는? 대한민국은 진짜 창의적이에요. 학교 한번 보십시오. 학교 한 개나 두 개만 건너가면 교훈이 창의, 창조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창의적인 국민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창의적이냐. 제가 직접 본 걸 보여드릴게요. 경북 안동 갔어요. 세차로 들어갔더니 세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세차는 없었다. 이것은 세차인가? 세차인가? 무슨 영화 나와요? 극한 직업. 혹시 단골로 가는 세차장 있으면 이 프랜카드 하나 붙여놓으라고 하십시오. 하루에요, 차가 지나가다가 몇 대는 더 들어와요. 수원에 갔어요. 수원역 앞이야. 수원역 앞에서 50m 앞에 있는 옷가게입니다. 옷가게가 이래요. 그꼴로 어디 가게?
괜히 지나가는데 조금 막 미안하고. 경북 경주예요. 무슨 가게입니까? 네일 아트. 저 이 가게 이름 안 외웠어요. 여러분도 외우지 마십시오. 이 가게 이름 안 외워도 올해 12월 31일 날 이래 때 들은 네일 아트 가게가 뭔지 여쭤보면 그때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름 짓는 놈도 있고 생각 없이 이름 짓는 놈도 있어요. 이따위로. 전북 익산이에요. 하룻밤 자는데요. 들어갈 때 몰랐어. 아침에 나오다가 알았어. 여기까지 와서 왜 이래?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세상 바뀌었어요.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송도 갔어요. 이쪽은 바닷가예요. 이쪽은 바닷가고 이쪽은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숍 벽에 이런 거 붙여놨는데 제 앞에요. 아주머니 두 분 지나다니다 앞에 가시면서 이거 보고 투덜거리더라고. 아줌마 도 있어. 이 경치 좋은 바닷가에 뭔 더하기 빼기 저딴 거 붙여놨냐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갔는데 젊은 남녀 한 쌍 딱 오더니요. 남자 여기 딱 쓰고 여자 여기 딱 쓰고 저들끼리 사진 딱 찍어. 똑같은 걸 보는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누구는 투덜거리고 누구는 사진 찍고 똑같은 걸 보는데 누구는 보고 싶다 누구는 보기 싫다. 오늘 제가 지금 강의하고 가죠. 그러면 똑같은 거 들으셨을 거예요. 나갈 때 뭐 재미있다 재미없다 그 생각하고 상관없이요. 똑같은 걸 들은 것 같은데 절대 똑같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만큼 들리는 게 다르다.